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제 방송에서는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할 겁니다. 어떤 이유로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굉장한 소스라도 제공하듯이 3월 달에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몇 주 전에 조금 더 멀리 나가면 1년 전이 언제입니까? 2022년 12월 달부터 미쓰리가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는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일각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연준이 원하는 대로 내려오지 못했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 했으니까 이번 1월 달에도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미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는요 그냥 25bp 인상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유지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은요, 미래를 먹고 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황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쓰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선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매매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이야기 속에 시황도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황은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목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그닥 의미 없으니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2월 달 중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0.02% 상승, S&P 500 1.05% 상승, 나스닥이 2.00% 상승했는데요. 참 일명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요, 참 가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월 달 중순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거의 1%대 이상씩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하는 뉴스의 어떤 캐스터가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네들이 1월 달 증시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뉴욕 증시가 1%대 이상씩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예전 같았으면 급등했다 이럴 텐데 오히려 1%대 상승을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에게 미쓰리가 좀 그만 좀 개인들 좀 들썩들썩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버럭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요, 이날 3대 지수가 물론 상승했고요. S&P 500 1%, 나스닥 2% 상승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0.02% 상승했는데 뉴욕 증시를 전달하는 그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증권사들의 2월달 증시 전망을 전달하겠지만 2월달 주식시장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많이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개인들을 흥분시켜야죠. 그래서 고작 0.02% 상승한 다우지수를 보고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S&P 500이 1%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이 2% 상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에 이 돈다방 미쓰리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 민주진영의 이 시사 방송 뭐 새날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우리가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특히 기레기들이 하는 짓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증권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말들도 기레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권 전문가, 조금 이름 있는 증권 전문가들의 어떤 발언을 기레기들이 그대로 옮겼으니까요. 자, 돈다방 미쓰리는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든 뭐 크게 하락을 하던 웬간에서는 그냥 뉴욕 증시 상승, 뉴욕 증시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닝 시즌이죠. 이날 뉴욕 증시는요. 펠로톤 운동기구 업체죠. 그리고 AMD 그리고 스냅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주가는 각자 성적표에 맞춰서 움직였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여러분 1월 달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2월 3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도 1월 달 겁니다. 자, 1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 월가 예상치는 1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 6천 명밖에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하죠. 지난 12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무려 23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발표일 한 2일 전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ADP 민간 고용지표와 노동부의 고용지표의 기조가 약간 달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고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라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ADP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하다고 노동부의 고용지표까지 부진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살짝 더 좀, 현실에서 약간 업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그동안 눈높이를 계속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미국의 고용이 좋다라고 포장은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둔화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8만 7천 명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상승한 3.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동부의 고용 지표 발표 앞두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 노동부의 고용 지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첫 FOMC 회의 결과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 단행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과 기준금리 차 다시 125bp로 확대됐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기 전에 미쓰리가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예상했죠. 25bp 금리 인상.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다음에 임무가 끝날 때까지 경로를 유지할 것이다. 긴축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했는데 안심이 안 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힌트를 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할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런 의견은 다 개코딱지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2019년에 한 번 했다가 뒤지게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연준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웬만하면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8월 25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미국 경제가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무조건 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도 미쓰리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8월 25일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이 살짝 바뀝니까? 11월 30일 날 바뀌죠.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잘 몰랐던 그 경제 지표 둔화가 11월 달에는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쓰리는 좀 건방진 얘기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25bp 금리 인상은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갈 거야? 계속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욕 증시는 어이 제롬 파월 내가 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라고 반응을 하며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개념으로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겁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런 연설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쓰리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다음번 회의 3월 달 회의는요. 3월 21일부터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며칠 남았느냐? D-Day 47일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 2월 2일 기준으로 D-Day 47일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자, 이 47일 사이에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두 번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고용 지표 등등 연준회의가 이렇게 연달아서 열리면 한 번밖에 확인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FOMC 회의 다음번 3월달 회의에서는 두 번의 소비자 물가 지표, 두 번의 고용 지표, 소매 판매, 기타 등등의 모든 경제 지표를 조금 더 폭넓게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 7.1%에서 이번에 6.1%까지 0.6% 크게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의 모습. 그 모습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작년에 금리 인상을 격하게 했던 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경기 둔화 확인. 이겁니다. 당장 만약에 ADP 민간 고용 지표 이날 10만 6천 명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월 3일 금요일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지표가 나온다면 당장 증시는 경기 둔화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미쓰리 생각에는 고용 지표는 크게 둔화되지 않을 거예요. 예상치를 일단 크게 낮춰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뭐 한다? 취업에 적극적이다. 웬만하면 안 그만둔다. 그래서 고용이 튼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자, 2월 14일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요, 이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할 생각은 없어요. 뭐 그냥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서 해제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금리 인상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죠? 약간 이런 그 서비스 멘트들이 나오겠지만 뉴욕 증시를 크게 둔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월 14일 날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6.5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장 예상이 어떻게 전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예상 전망치보다 잘 나오면 혹은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6.5보다 혹시 잘 나오면, 왜냐하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6.5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내놓을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둔화됐던 0.6%의 그 둔화폭보다 더 확대시킬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예상치를 맞출 건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달에 발표했던 6.5보다 크게 둔화된 폭을 보여준다면 둔화폭이 한 0.7% 이상 된다면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나리오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치를 또 몇 군데 훑어봐야 되고 해서 전망치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주식은 뭐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경제방송에서 계속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만 후벼팔 거예요. 25bp 금리 인상 3월 달에 또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후벼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3월 달 FOMC 회의 아직까지 47일 남았고 내가 청취하고 있는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25bp 금리 인상도 못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챙겨야 될 것들은 뭐다? 이제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대충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우리 주린이들의 확실한 시나리오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제가 또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계속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 쇼크, 그리고 여기저기서 굴러나오는 악재, 그 모든 악재를 만들어 놓는 이 윤석열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베이비 스텝으로 하고 있고 바닥을 찍었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는 분리될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더 다시 확대됐다라는 점 125bp로.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현실. 1월 달에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진창이지만 작년 연말에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엉망진창 될 거라고 했잖아요. 뭐 김진태 사태, 뭐 후폭풍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1월 달엔 그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왜? 1월 달이 주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김진태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윤석열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라는 큰 덩어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경제에 대한 흐름, 거기에 대한 부작용, 뭐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조심해야 되지만 이 구멍가게만한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빌런이 숨어 있죠. 숨어 있지도 않죠. 대놓고 활동하죠. 김건희 나대고 있고 윤석열 저러고 있고 김진태도 있고 뭐 추경호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원희룡 같은 사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시기에 개뿔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민간화하려고 하는 민영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들만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뉴욕 증시와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큰 악재가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쓰리가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빌런들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조금 리스크를 더 안고 가야죠. 여러분 하이닉스 어닝 쇼크 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빌런들의 리스크들을 잘 챙기면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2월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2월 3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내는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